조금 쉬셨죠? 자,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 한 4번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오늘 제가 이걸 일명 괄호 놓기라고 하는데요. 괄호 놓기는 여기다 직접 답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답을 쓰는 순간 괄호 놓기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딴 데다 쓰셔야 돼. 그리고 얘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아까 말한 동량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 개념 한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여기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사진 찍고 나면 여기다 이제 답을 써도 되겠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3개 있었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요 3개 써주시면 되고. 자, 지역사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이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이 개인의 건강보다는 지역사회,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 결국 상대적, 역동적, 기능적인 관점,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건강,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자, 3번째입니다. 라몬드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순서대로 하시죠. 제일 처음 생활습관 50%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환경, 인체 생리, 이 2개를 똑같이 20%로 받고,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 10%로 봤을 겁니다. 자, 4번 총체적 모델, 이것도 순서대로 얘기해야죠. 제일 처음이 생활습관, 2번째가 인체 생리, 3번째가 환경,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이 4가지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혹시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 자, 옹호자, 또 하나가 변화 촉진자, 이 2개는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 얘기 아까 얼추 시간이 돼서 끝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45년 끊었고요. 80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95년인데 여기서는 그거 일단 뺄게요. 45년까지는 방문간호 시대, 그리고 45년부터 80년까지를 보건간호 시대, 8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시대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양은 좀 다릅니다. 서양은요, 서양의 역사에서는 1900년까지요. 1900년까지가 방문간호 시대고, 그 다음에 1960년까지가 요 사이에 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랑 먼저 앞서겠죠. 1900년부터 19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전까지는 방문간호, 요 사이는 보건간호, 60년 이후는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는? 네,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우리 지역사회 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교사 쪽에서는 아직 시험지가 안 나와서, 하여튼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돼. 아까 말한 대로 보건간호는 상의 하달식이라 그랬습니다. 상의 하달식. 그런데 지역사회는 그 지역에 가서 맞는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의 상달식이에요. 게다가 보건간호는 국가가 세금으로 딱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세금으로 또는 조세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보건진료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처방전 써주고 돈도 받고 이러거든요. 물론 돈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700원, 800원 이 정도 받아요. 그래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좀 남으면 그 돈 갖고 마을 회관에 이번에 운동기구 들여놓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자체적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그 지역사회 자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국가가 월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 자금 조달뿐이 아니라 국세나 세금, 조세나 세금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대부분 수직적인 사업이죠. 수직적. 근데 여기서는 수평적인 사업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에서는요, 대부분 건강의 유지 증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건강의 유지 증진.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아까 제가 적정 기능 수준 외우지 말라고 하도 외운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과도하고 지역사회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 아니라 정확히 다르죠. 완벽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줄쳐보겠습니다. 책은 243쪽. 일단 외국의 역사부터 들어가요. 곧 아예 써놓으세요. 45년 밑에다 1900년, 그리고 1980년 밑에다 1960년 써놓으시고, 이건 외국의 역사입니다. 자, 외국의 역사 제일 처음 박문관호 시대. 이거는 외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구나. 죄송해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자, 박문관호 시대에, 이때 일제시대 때는 사업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소개가 됐고요. 선교사들 중에서 로선벅,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로젠버그예요. 근데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고요. 개명한 거고. 자, 이분은 1923년 그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원장으로 태화여자간에서 보건사업부를 설치한 거죠. 태화여자간이 여간이라면서요. 그죠? 여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업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